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국정감사를 했던 기관은 바로 헌법재판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들이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항의했기 때문에 파행을 맞았습니다. 근데 진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일까요? 그래서 야당 말대로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물러나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은요, 특정한 국가기관이 독립성을 강하게 지녀야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해당 국가기관에게 규칙 제정권이라는 걸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해당 국가기관이 내부 규율을 각자 알아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헌법이 직접 규칙 제정권을 부여한 기관은 총 4개입니다. 첫 번째가 국회. 독립성이 필요한 기구죠. 두 번째가 대법원. 법원의 독립을 위해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헌재입니다. 헌재 역시도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는 진짜 독립적으로 관리돼야 되겠죠. 자, 헌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헌재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헌재에게 자체적으로 내부 규율을 정할 수 있는 규칙 제정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 제정권을 헌재가 써서 뭘 만들었냐? 바로 권한대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관련된 규칙을 헌재는 만듭니다. 그 규칙의 이름이 뭐냐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규칙.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행사해서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이 규칙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정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권능을 행사해서 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원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은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에 따라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어떻게 정하냐면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요. 이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대행일까요? 네, 맞습니다. 김희수 재판관은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 그만둔 이후인 올해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인가요? 3월 14일 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김희수 재판관이 대행을 하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헌재는 이와 다른 결정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9월 18일 날 김희수 대행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재판관들이 동의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서 볼까요?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명문으로 직접 그 규칙제정권을 활용해서 권한대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헌재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규칙에서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권한대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규칙에 따라서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김희수 재판관이 대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9월 18일 날 재판관들이 다시 한번 김희수 대행 체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헌법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서 헌재가 절차에 위배 전혀 없이 헌재의 독자적 결정으로 김희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헌재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헌법이 그런 권능을 부여했다는 이유에서 국회든 심지어 대통령이든 김희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이 헌재에 부여했던 이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자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냐면요. 야당은 자꾸 이 이야기를 합니다. 9월 18일 날 있었던 재판관 간담회가 재판관 회의가 아니다. 따라서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재판관 회의가 있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죠. 3월 14일 날 이미 재판관 회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런 여기에 반대되는 결정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간담회 형식이든 뭐든 간에 재판관 전원이 다시 이 결정을 동의해 준 겁니다. 3월 14일 날 있었던 결정을. 따라서 야당의 이 주장은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탓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지명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된 게 언제였죠? 올해 5월? 당선되시고 10일 정도 지난 5월 19일 날 바로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합니다. 헌재 소장으로 지명합니다. 소장으로. 이 기간의 짧음만 봐도 대통령님이 헌재 소장 공백기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가 국회에서 부결된 게 올해 9월 12일입니다. 굉장히 오래 끌었죠, 국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든 부든 빨리 결정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오히려 근 4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동의가 부결된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날이 10월 15일이고요. 헌재에 대한 국감이 있었던 날은 10월 14일입니다. 10월 13일입니다. 부결된 뒤에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즉 문재인 대통령님이 헌재 소장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한 달을 합리적이지 않을 만큼 긴 기간이다. 부당하게 긴 기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헌재 소장 지명 권한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오래 시간을 끌었던 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점이 가장 큰 문제를 제공했던 거죠. 작년 사실은 12월 달부터 대통령이 사실상 없었던 거잖아요. 그때 박한철 소장이 쭉 있다가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뒤부터 사실 공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잘못이고 탄핵된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새누리당이 가장 반성을 해야지 어디다 감히 지금 헌재 소장 공백이나 헌재 소장 공백이 장기화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유일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라는 이유, 그래서 밉다, 보기 싫다라는 이유일 뿐입니다. 실제로 김진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그랬죠. 헌재는 없어져 버려야 한다라고. 그게 뭡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한 거 아닙니까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헌법과 규칙 그리고 모든 상황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긍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